방금 소개받은 입학사정관 최보라입니다. 앞서 지금 경인교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 받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와 면접, 경인교대 면접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고3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거의 고3이 대부분이네요. 고2 학생이나 학부모님 계신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오셨는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자기소개서 작성 다 하셨죠? 네, 써보니까 어떠세요? 다 끄덕끄덕 거리고 계시긴 하는데, 네. 표정이 다들 약간 쓰긴 썼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라고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평가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이야기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는 나의 얘기를 대학에 알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그런 활동은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들은 매우 딱딱한 정보입니다. 이 딱딱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말로, 본인의 문체로 그 살을 붙여 나가서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살을 붙여서 자기소개서에 나만의 이야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 나열은 학생부에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로 네, 학교 생활에서 3년 동안 뭘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본인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잖아요. 또는 뭐 일반 중등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교사라는 진로를 위해서 본인이 학교 생활 중에 어떤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그런 활동이나 경험의 단순 나열보다는 본인이 경험한 그런 가치가 좀 많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그리고 어떤 글이든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시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대학을 다 이제 지원을 하실 텐데 각각 지원하시는 대학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교대도 있을 수 있고 사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각각 지원하실 대학과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기본적인 어법도 정확하게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 또 진솔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을 그 기술을 하실 때는 활동의 동기와 과정,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서술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학교 생활 하면 모든 고등학생들은 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특히나 또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활동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교육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 동아리, 멘토링, 또래 상담 다 비슷해요. 뭐 꼭 이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인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시켜서 또는 나는 교대를 가야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런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경험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그 활동을 했었는지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진로 진학 계획을,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 진학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 보고요. 그리고 각 지원할 대학이나 전공 학과에 대해서 그런 특성을 좀 파악하셔서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작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 그 자기 활동만 또 막 열심히 쓰다 보면 맨 앞페이지 그 모집 요강 다 가지고 계신데요.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그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이 반드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서류평가에서 이런 부분을 준수를 하지 않으시면 0점 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또한 절대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볼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평가에서 보통은 거의 다 이제 전자평가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필터링이 다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작성은 불가하시고요. 그리고 대회 명칭에 또 수학이나 과학, 교과명 등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실적은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작성이 불가하시므로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꼭 교회 수상 실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상 실적이 아닌 참여한 경험만 기록을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런 대부분의 경험들이 보통은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항이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 자체가 공교육에서 어떻게 학생이 성실하게 활동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글자 수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작성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대회 수상 실적도 마찬가지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로 남의 글을 베끼거나 남에게 맡기시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학생 스스로 작성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서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보여지시는 쪽에서 보면 왼편에 원문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비교문인데 잘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이, 색감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다 동일하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표현 방식이 매우 유사한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표현을 보시면 특히 뭐 친구들이 네가 가르쳐 주니까 쉽고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다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똑같이 옆 비교문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 검증이 돼서 표절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언어 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말투와 문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나만의 문체로 작성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표절 의심 대상자가 있다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 검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수시 모집 요강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수시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지원을 작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의도를 파악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는 각 문항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평가를 하다 보면 뭐 중학교 때 이러이러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간혹 나와요. 그렇지만 그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저희가 서류평가를 할 때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예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꼭 그래도 이제 그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언급을 하셔야 한다면 도입부에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만 작성을 하셔서 고등학교 생활을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부터 보실게요.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인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항에도 나와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을 쓰시는 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시고요. 1번 문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지원자의 학업적인 관심과 소질 그리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1번 문항을 작성을 하실 때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쓰시기도 하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도 교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다른 교과 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내 수상 계기라든지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 독서 활동 상황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꼭 어떤 뭐 성과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그 활동의 동기,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과정, 그 다음에 노력, 그리고 결과,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다 쓰다 보면 그 내용이 어느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또는 잘하거나 하는 과목이 뭔지 또는 아니면 반대로 부족한 과목이 뭔지,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게끔 했던 노력, 그리고 아니면 본인만의 공부 방법, 아니면 또는 이런 본인 학습법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과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어떤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성과가 없더라도 그 하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학습 경험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1번 문항은 좋은 문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 네.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로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1500자죠. 2번 문항이 가장 글자 수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이런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항을 쓰실 때에는 가능하다면 지원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경험을 연계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학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노력했던 점과 그리고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자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생활 기록 3년간의 학교 생활 중에서 본인이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는지, 만약에 이제 평가자로서는 이 학생이 이번 문항에서 나타내는 이런 활동들을 보고 고등학교 때 이런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처럼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 모집 단위에 가장 부합하고 또 내가 가장 공들였고 노력을 많이 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실 때에는 왜 이 활동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번 문항을 작성을 하실 때 학생부에 뭐 찾아보자면 보통은 교내 창의적 체험 활동 4가지에서 아마 많이 이제 소재를 뽑아내서 이제 쓰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항 자체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회 활동에 대해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관심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학교 생활 중에서 배려, 나눔, 협력, 그리고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천자 이내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 3번 문항에서는 지원자들의 인성을 확인하고자 하죠.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서 학교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려했던 경험, 나눔, 그리고 협력, 소통, 그리고 리더십 등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나 결과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성 자질이 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3번 문항을 쓰실 때는 보통 그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발달사항 그 부분에서 주로 많이 쓰실 텐데요. 네,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학교 생활, 뭐 반학급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 문항입니다.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4번 문항 대학 자율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5개의 교대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문항이었고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고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문항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지원자가 초등교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 교직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실 때는 문항 자체에는 사실 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라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쓰지만 자기소개서에 있는 것들을 쓸 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등을 통해서 내가 왜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또 향후 또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보면 이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왜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4번 문항에서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데도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개 이상 다 지원을 하시죠. 근데 꼭 자기소개서 말미에 대학명 같은 걸 틀리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경인교대인데 타 대학명을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막 자기의 포부를 드러낼 때 그렇게 작성을 하는 학생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꼭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점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본인이 이제 전에 뭐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해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실 때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본인은 분명히 썼는데 실제로 온라인 지원서에서 이제 저희가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특수기호처럼 막 이렇게 오타가 나와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문항별로 이제 작성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맞춰서 작성을 해보세요. 본인이 그런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을 때의 글자 수와 실제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할 때 이제 작성할 때 글자 수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는 겁니다. 각 대학별로 이 부분은 좀 상이한데요. 저희는 원서 접수 마감과 동시에
자기소개서 작성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네, 기한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교 자기소개서 쓸 때 고교 재학전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들은 학교에 가시면 고교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런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된 내용에 한해서 충실하게 살을 붙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있었던 활동 중심으로 쓰시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앞선 시간에도 희망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반드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전 학년, 3년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로 희망이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평가자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로 변경 계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다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우리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이유,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초등교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뭐 교사가 돼야지 가르치는 게 좋으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이렇게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로가 뚜렷하다면 이제 각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진로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내용이 없는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써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자기소개서의 증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내용은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그 자기소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활용해서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쓰려고 하니까 내가 지원 학과나 전공 적합성 관련 활동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이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나 전공 적합성에 100% 일치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 3년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록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소개서의 작성 소재나 글감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나는 이거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학년 됐는데 막 봉사활동 100시간씩 하러 다니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재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교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과 과정이나 또 인재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나의 학생부를 읽어보면 아마 그 글감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접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면접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공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면접, 집단 면접, 발표 면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발표 면접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험생들이 제출했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생의 교직 인성과 교직 적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출제 문항은 없습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 문제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뽑아서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개인 면접은 수험생 개인별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고 한 10분 이내 정도, 1인당 10분 이내 정도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분이 활동했던 경험을 그 면접위원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답변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자신만의 얘기를 좀 잘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이제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물어봐야겠다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그런 대회에 참가한 동기나 배경 그리고 대회 참가 규모라든지 어떤 그 과정에서 또 뭘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뭐였는지 그런 사례,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면접을 해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활동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면접에 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1학년 때, 1, 2학년 때 활동을 물어보면 오래되었기도 하고 또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 자체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랬었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학생은 내가 그런 활동을 했었던가?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면접은 어쨌든 나의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3년간의 내 활동을 물어보는 거라서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숙지를 해보시면 그 개인 면접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를 또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내가 10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그 3년간의 나한테 의미 있었던 내용들을 말하려면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답변을 준비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시간이 없겠죠.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더 물어보고 싶어도 각 개인별로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분 동안 나의 3년간의 그런 활동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또 너무 단답형으로 말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간결하게 최대한 핵심을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평가자들은 자기소개서와 여러분들의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검토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외워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같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내용은 당연히 중복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 방법을 통해서 네,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면접은 본인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3년간의 내 기록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나를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장점이라든지 내 특징, 그리고 왜 내가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왜 내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그런 열정을 면접위원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 면접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네, 대표적인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 찬반 형식의 면접이었다가 지금은 다수의 수험생이 서로 상호 간 의사소통을 통해서 배려하고 또 토의하고 모두 공감하는 그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공감 토의 방식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 대학에서도 네,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집단 면접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개발한 면접 문항을 활용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모두 교직과 교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4명에서 기준은 6명이고요. 6명의 학생들이 그 당일, 면접 당일 집단 면접을 보게 되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끼리 이제 35분 동안 같은 문항을 이제 서로 해결해 가는 건데, 이 집단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건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그 나의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능력 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상호 협력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집단 면접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집단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이제 기출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경쟁과 협력의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경쟁이나 협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 3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경쟁과 협력, 장단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는 게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지 경쟁과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날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그 집단 면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35분 동안 배정이 되어 있지만 그 토의를 위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할 분담과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네,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요. 35분 굉장히 길 것 같죠. 근데 막상 이제 실제 면접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제를 받으시면 그 문제에 대한 그 본인의 생각을 빠르게 파악해서
또 서로 의견을 공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토의를 한 후에는 면접위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자기 자신의 뭐 의견이 좀 부족했다, 내가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완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집단 면접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 모두 참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역할 분담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다들 와서 내가 리더를 하고 누군가 리더를 하고 뭐 또 리더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또 서기를 하고 또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 뭐 꼭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서기가 있어야 되고 발표자는 뭐 6명이 모두 서서 한 번씩 말해야 되고 꼭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내가 꼭 리더를 해야지, 내가 꼭 우리 조를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강박관념이라든지, 또 내가 이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집단 면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그 안에서 해주시면 좋고, 다만 여기에서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극적인 학생도 있고 또 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극적인 것과 말을 잘 못하는 건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면접도 어쨌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여러 명의 수험생이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면접을 보지만 각각의 개인의 능력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말을 잘 못하는 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꼭 말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신데, 말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말을 잘하는, 현란하게 말솜씨가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수는 좀 적더라도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집단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면접인데요. 발표 면접은 이제 정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대학에서 개발한 문항을 활용을 해서 해당 문항에 대해서 문제 해결 내용을 발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그래서 수능 점수와 면접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제 개개인별로 이 학생이 교직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교직 인성과 적성을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발표 준비 시간이 별도로 10분 정도 있고, 그리고 10분 이내로 면접실에 들어가셔서 또 개인별로 10분이 할당이 되는데, 그 안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모두 하게 됩니다.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관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접해보시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정리한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표현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말로 표현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보셔야 발표 면접에서
하면서 그런 교사로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전달 능력, 그리고 교직에 대한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면접 준비할 때 공통적으로 가장 기본이지만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죠. 뭐 오면 어쨌든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몇 시간씩 있다가 가는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들어올 때 인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막 너무 긴장해서 태도가 않는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에서 평소 충분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부모님 앞이라든지 친구들 앞, 선생님 앞에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진 학생들이 아니라 내 얘기를 최대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는가, 이런 학생이거든요.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교나 집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만들어주시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짜여진 교육과정, 이런 안에서 어쨌든 다 동일하게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 오셨을 텐데,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나의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 그 경험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점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거나 보면 주어진 일을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바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보시고, 네, 나의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잘 표현해 내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 모두 경인교육대학교에 진학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